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나정주 원장, 나정주 박사 모시고 도표로, 그래프로, 그림으로 보는 한국 경제정책의 허상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청년의 첫 직업에 미친 영향. 미친 영향입니다. 미칠 영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부터 소득주도 성장 정책, 즉 52시간, 다음에 최저임금 급격 상승 등 이와 같은 일자리 정책이 결국 청년들의 첫 직장 얻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분석해 봤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청년들이 먼저 취업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분야를 좀 준비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데 특히 특이한 걸 좀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언론사 또는 이제 공영기업체, 공기업입니다. 공영기업이랑 공기업이군요. 근데 여기에 대부분은 이제 이게 지금 데이터가 합쳐서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공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언론사, 지금 요즘 언론사 여러 가지 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사 가려는 청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꿈의 직장은 결국 공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딱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다니는 이제 그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전체 중에서 이 언론사하고 공기업 준비하는 그 비율입니다. 이제 좌측이 박근혜 정부고 오른쪽이 문재인 정부인데 전체로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증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아이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곳이 인공 아니에요?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그렇습니다. 인국공 가서 비정규직 다 정규직화 해주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야 문재인 5년 동안 빨리 가서 저 공무원이 되던 준공무원이 되던 공기업에 들어가야겠다. 열풍이 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열풍은 물론 좋은데 학교 간 사람은 얼마 안 되고 멍든 사람이 더 많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업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시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음 장 보시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무원을 많이 준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 준비는 줄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왜 줄었을까요? 이게 이제 저 공기업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꿈의 직장이니까 공기업이. 일반직 공무원의 이제 월급은 엄청 작고 공기업의 월급은 엄청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한다니까 일단 공기업 비정규직이라도 일단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규직 시켜주니까.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한다고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컵밥 먹어가면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청년들이 이렇게 공기업에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는 그 분야를 보면은 뭐 여러 분야가 있지만은 단순 노무 종사자 여기에 비율이 이 정부 들어서 이제 확 늘었습니다. 이 단순 노무 종사자의 청년이 점잖은 표현인데 저희 때 표현을 하면 노가다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노가다는 표현인데 결국 보면은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기업 또 공무원 그 포션은 넓어졌지만은 계속 최저임금에 52시간에 그야말로 기업들을 옥죄니까 기업이 질식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더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못하죠. 그러니 일반 기업에 가는 그 사람들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공기업 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되고. 그러니 대다수의 청년들이 대표적인 단순 노무가 사실 편의점 알바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좋은 일자리, 이제 관리자라든가 전문가. 이거는 뭐 박근혜 정부부터 이렇게 줄여왔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그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이 정말 보면 좀 의아했는데 이 청년들이 처음으로 잡는 이 첫 직장에서 그 받는 월 평균 임금이 50만 원 미만 비율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지금 보면 우리 최저임금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한 18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 단위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단위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2018년도에 16.4%, 네네. 19년도에 10.9% 급격하게 올리니까 그렇죠. 그나마 그 괜찮던 알바 자리를 그러니까 다 사라지고 네. 진짜 정부에서 이제 일자리 고용 참사가 발생하니까 네. 단기 아주 단순한 일자리 뭐 네. 물고기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월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50만 원 미만 비율이 이 정도 들어서 이렇게 쫙 는다는 게 정말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는데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곰곰이 좀 생각하니까 그런 단기 아주 단기 일자리. 초단기 일자리들. 이게 그냥 무슨 우리 나정주 박사가 혼자서 꿍짝꿍짝 문재인 정권에 욕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나온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정리한 것뿐입니다. 예. 이게 이제 데이터가 2017년 5월달 것밖에 없어요. 네. 그 전에 박근혜 정부 거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네네. 데이터가 지금 17년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2017년 5월이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10일이니까. 그래서 뭐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공공 부분에 이제 비정규직 제로 정책. 요게 이제 취준생이 공기업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을 초래했고 아까 급격하게 이 정부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그나마 있던 그 알바 자리, 괜찮은 알바 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완전 초단기 정부에서 세금으로 하는 초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갔고 이 청년들이 많은 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첫 직장으로 단순 노무직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게 이 대한민국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요. 그 이제 이런 것이 되게 이제 첫 직장 갖게 되는 나이 20대니까 이제 이대남이라고 그러잖아요. 20대. 20대 남자 이대남이라 하는데 그 이대남들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심판했던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고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걸 잠깐만 알려주시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이거 얘들한테 돈 풉니다. 선거 앞두고 돈 풉니다. 왜? 이거는 만고불변의 철칙이에요. 장자크 루소라고 아시죠? 프랑스의 사상가. 잘 모르겠습니다. 루소를 모른단 말이야. 루소는 알죠. 그 장자크 루소예요. 그 풀네임을 하니까 모르는구나. 루소. 장자크 루소가 영국을 비웃으면서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왜? 당시 프랑스에서는 선거제도가 없을 때예요. 근데 영국에서는 나름 선거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장자크 루소가 영국을 갖다가 보면 비웃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일반 국민들이 투표날 하루만 주인 대우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노예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영국의 선거제도, 투표제도다라고 비웃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런 거 잠깐만 알려주시면은 그래? 그러면 20대한테 선거 앞두고 그것도 약발 한 달 먹거든. 선거 한두 달 앞두고 또 돈 풉니다. 여러 형태로 돈 풀고 생색내고 그리고 선거 끝나고 투표 끝나면은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게 당해놓고도 막판에 바짝 사탕 하나 물려주면 헐렐라해서 표 찍기 마련입니다. 정신 차려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나정주 박사와 보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그 다음에 이른바 뭐 자기 대통령 공약이었죠. 공무원 17만 명 늘리겠다. 플러스 공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그야말로 펑펑펑 하는 통에 결과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보면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림으로 도표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